안녕하십니까.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분수 농사님 모시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희망퇴직과 공고사직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사례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정을 해주시죠. 희망퇴직과 공고사직에 대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고위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우리 고문님이 질문해주신 공고사직, 희망퇴직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공고사직, 공고사직은 퇴직을 공고를 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인 게 바로 공고사직입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은 스스로 이제 나가겠다고 스스로 사실상 나가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사인을 하면은 희망퇴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사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희망퇴직을 용어를 쓰는 자체는 ERP라고 Early Retirement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어떤 검조를 주고 이제 내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유리한 말을 쓰기 위해서 바로 공고사직, 죄송합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회사는 최소한 6개월치 이상 은행 같은 경우는 한 4년치 임금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직서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회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명칭을 사실상 전체는 공고사직이지만 표현은 이제 희망퇴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는 회사가 사실상 퇴직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돈을 더 줍고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자발적 실업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제 그만뒀다는 표시를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는 희망퇴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고사직으로 퇴직했다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본 노무사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노무사는 사실상 본인이 이 사직서에 서명하는 이상은 똑같은 혈액이 있다, 차이가 없다. 단지 이제 금전 보상을 많이 해줄 때는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는 이제 회사 원하는 대로 써주지만은 공고사직 등이 적거나 또 실업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공고사직에 따라서 이제 나가게 됐다, 이런 것을 기재하고 이제 사직서를 사인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직서를 사인을 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외국계 기업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ERP 말씀하신 것처럼 ERP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때때로 이제 처음에 이제 희망퇴직으로 다 합의를 본 다음에 퇴직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퇴직급여를 위해서 공고사직으로 좀 바꿔달라, 이제 이런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종종 있습니까? 예, 근로자는 좀 불안하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고용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실업자도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분명히 받아야지만이 자기가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게 있는데,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제 퇴직했다는 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약속은 했지만은 문구, 합의 퇴직서 문구 내에 희망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나가겠다 해서 사실상 법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실업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입장에 봐서는 자체 금전의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공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외국계 법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남농업인 지금 정 대표님이 자문하신 회사 중에 또 퇴직한 직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합의를 처음에 이제 해줬다가 나중에
다른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좀 억울한 면에서 또 그런 그 주장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가 간단한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한테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직서를 제출해라. 근데 이 근로자는 왜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냐, 나는 계속 다니고 싶다 하니까 너는 안 그러면 우리는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이 근로자가 겁을 내면서 그러면 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이에 대해서 회사는 좋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대신에 사직서를 제출해라 해서 이 근로자는 회사 말만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용센터에다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이직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다가 자기는 실업급여를 거부하는 이유는 잘못됐다. 회사가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은 회사가 그 시간 내에 사실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 안 했고 또 회사도 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처음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그만두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근로자가 본 노무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설명은 그러면 아직 퇴직하고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부당하게 해고했기 때문에 이제 구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근로자는 자기가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기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써놓은 거는 이거는 비진의 의사에 의한 실제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직서에 대한 그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지 실질적으로 마음에서는 이 사직서를 제출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민법 107조에 보면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의사표를 했더라도 표현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자의 그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은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 이 내용을 가지고 회사가 회사가 실업급여를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안 도와준다면은 이분이 사직서를 제출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회사 입장과 퇴직 직원 입장에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남노무에서 많은 자문을 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진이 의사표현까지 해서 퇴직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ERP라고 해서 이제 이 근로자한테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구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이제 경업금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다른 데 가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배운 업무를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다른데 경업금지 이 조항을 꼭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가 공고사직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인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